Let's use this film to kick off Phase 5.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엔입니다. 드디어 마블 페이지 5의 시작점이자 31번째 극장 개봉 마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가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알아두시면 좋은 떡밥과 비하인드, 쿠키 영상, 그리고 왜 이 영화가 엄청 거대한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인지 등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1대 와스프인 자넷 반다인이 양자 영역에 갇혀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넷은 1987년 미국으로 날아오던 미사일을 막기 위해 원자보다 작아지는 선택을 내렸다고 앤트맨 1편에서 설명되었는데, 그 후 양자 영역에 30년간 갇혀 있었고 그 와중에 우연히 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칸은 자넷에게 원래 살던 곳에 원하는 시간대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그들은 함께 칸의 타임체어, 즉 원작에도 등장했던 시간 의자를 활성화시킬 에너지 코어를 충전시켰는데,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시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는 이 의자의 설정은 토니가 개발한 타임머신과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등장했던 아메리카 차베지의 차원 통로를 합쳐놓은 급의 장치로, 그가 기술을 가져온 수천 년 후의 미래 마블 세계에선 과학이 마법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후 캉의 생각과 연동되어 있었던 장치를 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볼 수 있었던 자넷은 그가 멀티버스를 넘나들며 무수히 많은 세계를 파괴했던 놈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놈이 양자 영역에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영원히 이곳을 탈출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세력의 유배지라는 것도 파악하는데, 그 세력들이란 캉과 똑같이 생겼으나 성격부터 생각까지 전부 다 다른 수많은 다른 캉들이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디즈니 플러스 로키의 마지막 화를 시청해야 하는데, 초스피드 요약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캉, 정복자, 살아남은 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같은 외모의 이 녀석들 중 일부는 서로의 멀티버스를 정복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로키에 등장했던 캉과 똑같이 생긴 살아남은 자는 멀티버스 너머의 또 다른 자신들을 전부 제거하는 데 성공해 평화를 이룩합니다.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살아남은 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는 곧 새로운 캉들의 생성을 막아줄 절대자가 사라졌다는 의미였기에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속 정복자 캉이나 첫 번째 쿠키 영상 속에 무수히 많은 캉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영화 속 캉은 이겨야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인커전, 나의 다른 변종들이 나를 유배보냈다, 변종들을 죽여야 한다, 망가진 세상을 죽인다 등의 아주 중요한 발언들을 했는데, 이를 조합해보면 캉의 변종들 때문에 향후 인커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세상이 끝날 것이고, 캉은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변종들과 그들의 망가진 세상을 죽여왔지만 싸움의 과정에서 양자 영역으로 유배되어 버린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것은 팩트이지만 그도 디즈니 플러스 로키의 살아남은 자처럼 멀티버스의 멸망을 막기 위해 그런 노력들을 해온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다시 말해 앤트맨이 영화의 엔딩에 잠깐, 그럼 내가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자를 쓰러뜨린 것인가? 라는 뉘앙스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게 된 것은 괜한 우려가 아니라는 것으로, 어찌 보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서 스타로드의 타노스 안면 거격급 파장의 행동을 해버린 것이고, 우리는 앤트맨 덕분에 2025년 개봉 예정작 어벤져스 캉의 시대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Spider-Man. 참고로 앞서 언급했던 인커전이라는 단어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신 분들은 영화의 쿠키 영상에서 보랏빛 수트를 입은 클레아라는 캐릭터가 나타나 닥터 스트레인지, 당신 때문에 인커전 현상이 일어났다 라는 대사에서 봤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는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 벌어졌던 아주 거대한 사건으로, 간략히 말해 무수히 많은 멀티버스가 서로 충돌해 붕괴하고 두 개 혹은 다수의 세계가 생존하기 위해 서로와 싸워야 하는 역대급으로 최악의 사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실제로 이 사태를 2025-6년에 걸쳐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캉의 시대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에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예측이 힘든 부분은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무수히 많은 캉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무슨 일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인커전이라는 현상은 멀티버스 간의 연결이 일어나며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이기에 캉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기획 중인 목적은 앞으로 어벤져스 시리즈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캉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의 리더처럼 보이는 3명을 보셨을 텐데, 그들 중 파라오 복장을 하고 있는 캉은 원작 속 이집트의 왕으로 살았었던 라마투트라는 버전의 캉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이언맨 수트 같은 것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아이언 레드라는 캉도 존재하니 향후 등장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꽤나 행복한 유명인의 삶을 사는 앤트맨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는 이미 개인 팟캐스트도 한다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 미즈 마블에서 확인되기도 했고 거기에 베스트셀러 작가 활동도 하는 등 사실상 타노스와 싸워본 영웅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그의 마술쇼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완다비전 때는 직접 마술도 연습한 지미 우 요원과 아직 잘 지내는 모습에서 현 FBI 요원과 인맥도 갖췄고 현 연인인 와스프는 행크핀 박사의 핌테크에 이름까지 공식적으로 박아넣으며 부자 히어로 반열에 오른 것도 모자라 와스프가 사회환원 활동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명예까지 갖춘 이제 앤트맨은 친근한 얼굴의 사기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앤트맨의 아픈 손가락이라면 캐시의 일탈인데 유치장에 있던 그녀와 함께 집에 오는 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립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직접 언급하는데 이는 타노스 때문에 5년간 사라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며 즉 인구가 절반이 되었다가 다시 폭증하니 사람들이 없어진 5년간 일자리, 거주지 등을 얻게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서의 자리를 잃어버리며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서 대화를 하던 그들은 캐시와 행크핀 박사가 개미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곤 양자 영역 위성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직접 갈 필요 없이 양자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두세계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영화의 엔딩 부분에서 양자 영역에 갇혀버린 앤트맨과 와스프를 빠르게 찾아내 빼내는 도구가 되기도 했기에 문제의 시작점이자 해결점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으며 생각해보면 이제껏 활용만 했지 제대로 탐구해보지 못한 양자 영역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이고 앤트맨 가족이 이를 탐구해 시공간 이동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시작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양자 영역에서의 사건은 예고편의 줄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양자 영역 속 신기한 인류 모독이 되어 최고의 병기이자 개그캐로 재탄생한 최신 어벤져스 멤버 에런 크로스 슈레딩거의 고양이 마냥 무한 양산되는 앤트맨과 그런 앤트맨에게 단번에 확신을 준 와스프와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은 이번 영화의 최고의 장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으며 양자 영역 안에서 2차 기술혁명 진화를 이룩한 개미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혁명을 이뤘기에 어벤져스도 다수 죽였던 캉조차도 궁지에 몰 수 있었던 것인지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쿠키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 이는 올해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 예정인 로키의 두 번째 시즌에 대한 예고라고 할 수 있으며 로키의 첫 시즌 이후 마블 세계관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로키와 모비우스가 그 해답법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될 예정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캉의 변종들을 찾아 나서는 것임이 이번 쿠키 영상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캉의 변종은 빅터 타임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작에도 등장했던 설정으로 캉이 1901년 미국 위스콘신으로 향해 타임리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세우고 로봇 공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빅터 타임리로 살며 로봇 공학 기술에 기여한 그였지만 진짜 목적 중 하나는 그의 오랜 적이 될 어벤져스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는데 원작에선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지만 이런 설정이 로키 시즌2에선 얼마나 반영될진 향후 작품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블 페이지 5의 시작점인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는 역시 앤트맨 시리즈답다라는 말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가족과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늘 영화의 중심에 있었고 앤트맨 시리즈가 늘 그랬듯 이번에도 향후 마블 시리즈에 대한 중대한 떡밥이 남겨졌는데 그 규모나 무게감만 보면 역대급이라는 말이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이 정도로 캉이라는 캐릭터와 그의 변종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2025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시리즈를 직접적으로 예고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덧 앤트맨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한 지 8년이나 된 앤트맨이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 대우를 제대로 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양자 영역의 존재는 몇 년 전부터 마블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양자 영역 속에 거주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마블 세계관 속 우주를 탐구할 때보다도 더 흥미로운 설정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영화는 앤트맨의 탈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는 하나부터 10까지 단 하나도 새롭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괜히 케빈 파이기 사장님이 페이지 5의 시작점은 앤트맨으로 하자고 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또 캉 배역의 조나단 메이저스는 진짜 찰떡같은 캐스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연기를 보니 더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귀엽고 활기찬 분위기의 앤트맨 시리즈에 단번에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를 휩쓸고 올 정도의 위압감을 잘 표현했고 캉이라는 캐릭터부터 그가 지배하는 양자 영역 속 도시가 워낙 SF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CG 부분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꽤나 완성도 높게 제작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블 페이지 5의 시작점인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 대한 분석과 후기였습니다.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수정화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